주세입니다. 오늘은 HLB 중간 브리핑을 도와드리고자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난 HLB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시청하시면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HLB 기업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LB의 최근 주가 동향부터 살펴볼까요? 올 7월 들어 30% 가까이 반등이 나와준 HLB. HLB가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을 신약 개발 중간 단계에서 기술 수출 없이 상용화까지 직접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줬는데요. 단기적인 상승폭이 커서일까요? 리보세라닙과 관련된 각종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다시 주가가 추가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지지 반등을 주면서 강한 시세가 형성될지 변곡 구간에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리보세라닙 관련 이슈 위주로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주가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암을 치료하는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 이 리보세라닙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요. 신체 암세포가 성장하려면 영양분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암 주변에 암과 연결된 혈관이 생기게 되는데요. 암세포는 이렇게 생성된 혈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 성장하게 됩니다. 이럴 때 리보세라닙은 암 주변에 암과 연결된 혈관들을 끊어내 암세포가 영양분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한 암세포는 점차 작아져 소멸하게 되겠죠. 리보세라닙은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표적항암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LB는 이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리보세라닙의 판권은 항서제약과 HLB 생명과학 그리고 엘레바가 나눠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HLB는 항서제약으로부터 중국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수령하고 있는 중이죠. 중국 항서제약의 경우 2014년 리보세라닙을 위한 3차 치료제로 출시해 매출을 내고 있는데요. 항서제약의 리보세라닙 매출은 고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약 500억 원 수준이었던 리보세라닙 매출액은 2018년 약 2,9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죠. 또 2020년 12월에는 간세포암 2차 치료제로도 허가를 받아 판매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중국에서 리보세라닙이 여러 방면에서 매출을 올리게 되면서 HLB는 지난해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열티로 연매출의 14.84%인 104억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성과 때문일까요? HLB는 글로벌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리보세라닙을 신약 개발 중간 단계에서의 기술 수출 없이 상용화까지 직접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는데요. 라이선스 하우스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신약 개발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겠다는 겁니다. 그도 그렇게 최근 간암 1차 치료와 성냥 낭선암 등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약효와 낮은 부작용을 입증해 성공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후보 물질의 기술 수출이 국내 바이오 기업에는 최적의 대안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소규모 바이오텍에게는 대규모 임상을 진행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출 규모는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19년 8조 5천억 수준이던 기술 수출 규모는 2020년 10조 1천억 원, 2021년 13조 4천억 원 규모로 매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기술 수출 분야도 표적항암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보톨리눔 톡신 등을 비롯해 각종 희귀 질환까지 저변이 확대되었는데요. 국내 후보물질의 첫 해외 기술 수출이 혈우병 치료제로 2009년에야 이루어진 것을 감안했을 때 짧은 시간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보세라닙은 최근 글로벌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게 되면서 NDA 단계에 진입해 있는데요. 가장 주목받는 파이프라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막과 병용요법 임상을 진행한 간암 1차 치료제입니다. 오는 9월 열리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될 데이터에 따라 이 리보세라닙은 비슷한 계열 내 최고 신약이 될 수 있죠.
또 리보세라닙은 침샘암으로 알려진 선양 낭성암 치료제로도 개발되고 있는데요. 임상 이상에서 객관적 반응률인 ORR이 15%를 넘었고요. 약 80% 환자에게서 암의 성장이 억제된 게 확인됐습니다. HLB는 FDA의 가속 승인 절차를 이용해 이상만으로도 NDA를 신청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선양 낭성암의 경우 방사선 치료와 수술 외에는 아직까지 표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 리보세라닙이 해당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계열 내 최초 신약이 됩니다. 국내 대형 제약사들의 경우 신약 물질을 개발할 때 높은 금액의 기술 수출에만 목표를 뒀기 때문에 이 현재까지 자력으로 글로벌 신약 개발에 성공한 모델을 만들지 못했었는데요. 만약 국내 제약사가 자력으로 신약 개발을 성공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매출과 세계적인 위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생태계에서도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LB의 리보세라닙 직접 개발은요, 바이오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중국에서 위암과 간암 치료제로 허가받아 유통되고 있는 리보세라닙. 이제는 폐암으로까지 치료 영역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HLB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임상 결과가 오는 2022년 세계 폐암학회에서 발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계 폐암학회는 폐암과 기타 흉부 악성 종양에 특화된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 대회로 다음 달 6일부터 4일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HLB는 현재 중국에서 이 폐암 환자 63명을 대상으로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 카멜리주먹과 리보세라닙, 세포 독성 항암제인 파클리탁셀의 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임상의 이상 중간 결과를 공개하는 겁니다. 이 세계 폐암학회에서 공개되는 임상 결과 발표에 따라 HLB의 주가 동향 역시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HLB 리보세라닙에 대한 신약 허가 신청, 올해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HLB는 연내 리보세라닙을 위암, 간암, 선낭암 중 보다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적응증을 택해 NDA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HLB는 2019년 리보세라닙을 위암 3, 4차 치료제로 NDA를 본격화하겠다고 고언했었지만 리보세라닙 NDA는 아직도 준비 중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HLB의 리보세라닙 위암 치료제 NDA가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요. FDA에서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FDA에서 요구한 보완 사항은 약동학 시험, 외부 임상 데이터 확보, 품질 관리 실사 등인데 이 중 리보세라닙의 약동학 시험은 완료한 상태이고요. 외부 임상 데이터는 항서제약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CMC 실사 준비도 완료됐고요. 다만 이 FDA의 실사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인데요. FDA의 해외 생산시설 실사 건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되면서 2019년 977건에서 2020년 3건으로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FDA 실사가 재개됐지만 실제 이루어진 것은 18건에 그쳤죠. 그렇기 때문에 HLB는 위암 치료제 NDA가 계속해서 지연되자 위암뿐 아니라 간암이나 성낭암 치료제로서 NDA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건데요. 이 리보세라닙은 간암과 성낭암 치료제로서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간암의 경우 글로벌 임상 3상을 마친 상태고요. 선낭암은 임상 2상을 종료하기도 했죠. 미국 자회사 엘레바가 이 중 어느 적응증으로 먼저 NDA를 진행할지 이제 결정만이 남았습니다. HLB에 따르면 성낭암의 경우 기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임상 3상 승인 전에 NDA 허가를 받고 조건부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가속 승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선낭암 치료제로 가속 승인을 받게 되면 간암 치료제보다 신약 허가를 더 빠르게 획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선낭암 치료제로 가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간암 1차 치료제로 NDA에 신청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간암 임상 3상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지난 5월 해당 임상 결과 1차 유효성 지표가 모두 충족됐다고 발표하게 되면서 HLB의 주가가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었죠. 해당 임상의 전체 데이터는 유럽 암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오는 9월까지 HLB의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HLB는 올해 안에 어느 쪽이든 한 건은 NDA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지기도 했는데요. 이 올해 선낭암이나 간암에서 NDA 승인을 받는다면 신약으로서 경쟁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관련 이슈 계속해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LB 기술적 분석 함께 살펴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단기 대응 위주로 전략을 세워드릴까 하는데요. 장기 목표 구간은 이전 영상에서 다뤄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HLB는 상승 이후 눌림목 구간으로 전환이 된 상태인데요. 21선과 60일선이 수렴되는 구간이 단기적으로 강한 지지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신 분들은요. 37,500원 이탈 시 전략 매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중 관리는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지 반등 시 주셈의 비법 라인인 점라인 구간까지 상승세 예상합니다. 장중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셈 채널에서 멤버십 장중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천식연문 멤버십 통해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술적 분석은 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최근 HLB 움직임과 관련해 리보세라닙 이슈를 다시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관련 이슈가 모멘텀을 타는 시기인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주가 분석은 틈틈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주쌤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댓글 달아주시면 주쌤이 하트도 꾹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가져와!